안녕하세요. 저는 1995년생 제약회사에 다니는 생산직 직장인입니다. 어렸을 때 요리 해먹는 게 재밌어가지고 요리 관련 전문들 나와가지고 급식업체에 취직을 했는데요. 급성 천식을 앓게 돼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간 이후에 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25살에 제약 관련 전문대에 다시 입학해서 27살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2년 뒤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 여자친구랑 아파트 전세 거주 중이고요. 여자친구는 타지에서 제약회사에 다니다가 주 6, 7일 근무에 지쳐가지고 급하게 합가를 하면서 이제 뭐 그만두셨다라는 건지 이직을 했다는 건지 이직인 것 같습니다. 네. 제 돈에 대한 고민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어머니께서 벌여놓으신 지역주택 조합. 네. 저는 평택이 본가인데 어머니께서 사업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자부하는 평택역 바로 앞 지주택에 8천만 원을 넣고 진행을 하다가 내부에서 또 다툼도 나오고 지지부진하면서 5년 이상 걸려가지고 23년 10월에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아파트를 매수하기에는 현재 또 건축비 자재비가 막 올라간 상태라서 지금 걱정이 되는데 분양가는 5억은 가뿐히 넘을 것 같고요. 분양가도 지금 사실 얼마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이제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소유권을 포기를 하면서 저한테 넘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게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요. 많이들 이제 내가 뭔가 이렇게 좀 했는데 이거 내가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기다린 것도 있고 매몰 비용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 그냥 젊은 너가 이제 가가지고 끝까지 한번 끌고 가서 집도 이제 가지게 되고 뭐 나중에 돈도 벌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주신 거죠. 완공 예정 연도가 27, 8년 정도인데 5천만 원도 같이 주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지주택 뭐 입주권을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없죠. 상태고 돈을 뭐 돌려받는 것도 뭐 어려운 상태입니다. 불가능하죠, 사실은 저거 들어가는 건. 이미 돈도 많이 들어갔고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이제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지금 이제 지주택을 뭐 내가 인수도 하셨고 뭐 다 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시공사 선정까지 됐으면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착공을 할 것 같은데 뭐 올해 안에 착공을 할 것 같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사실 또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모르는 지금 거죠. 그 뭔가 그 인허가 다 받아놓고 착공 안 하고 있는 단지들도 많거든요. 많죠. 왜냐면은 이제 뭐 지주택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그 분양권을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새로 들어오는 분들한테 거기서 이제 사업비를 좀 어느 정도 회수를 해야 이게 답이 나오는데 지금 또 뭐 분양도 잘 안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뭐 평택이니까 뭐 이제 요번에 뭐 GTX 뭐 발표 나고 이래서 약간 뭐 분위기가 약간 뭐 나아질 수는 있지만 그게 또 막 아주 막 지금 뜨거운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다른 거를 일을 더 벌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지주택이라는 거는 뭐 상황이 좋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가능성들도 좀 막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은 우선은 이 뭔가 다른 투자를 더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연금저축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주식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경제뉴스도 찾아보면서 집에서 컴퓨터로 스캘핑을 하는 게 취미였습니다. 자, 여기서 스캘핑. 저기 초단타 매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 큰 틀에서는 뭐 도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이게 있어요. 이게 제가 그 슈퍼개미 이런 분들 좀 만나 보니까 15초 뒤가 보여. 막 이러는 느낌을 막 갖는 분들이 1분 뒤가 보인다. 이건 무조건 올라간다고 맞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냐면은 그게 어찌 보면 이것도 심리잖아, 심리. 이 주식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읽는 거기 때문에. 뭐 차트 보고 저도 그거 대단한 거. 그 음봉 양봉 보고 야 이거는 이제 따따따 올라간다. 그거 순식간에 팔고. 그렇죠. 이게 약간 그 관상 같은 거죠. 왜냐하면 관상도 이제 수십 년, 수백 년간 쌓였던 어떤 그 빅데이터가 모여서 이 얼굴은 이런 인생을 살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차트도 이런 모양의 차트면 약간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감으로 아는 분들이 그 감으로 아는 분들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그 차트를 보고 그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네, 맞아요. 뭐 그래서 뭐 두 번 꺾이면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자, 근데 그 시절에는 시드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잃어도 재미있었을 뿐입니다. 이게 잃는데 재미있냐고. 근데 이게 재밌거든요. 왜냐면은 그 짜릿하잖아요. 맞췄을 때 짜릿함. 맞췄을 때 짜릿함. 그런데 잃었다. 그래도 그 맞췄을 때 짜릿함 때문에 못 잃는다는 건 도박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이게 저도 옛날에 주식을 해보고 막 이런 것도 초단타도 막 해보고 했지만은 잘 되는 날이 있어요. 분명. 왜냐면 이게 홀짝이기 때문에 짝짝 홀 걸었는데 맞아버리는 날이 있거든요. 짝짝 홀에 맞으면은 이게 딱 한 10% 막 15%딱 버는 날이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 그걸 이제 뭘 이렇게 쓰고 싶죠. 왜냐면 보통 이게 꽁돈 같다고 생각해요. 번 돈이니까. 그럴 때 뭘 쓰고 그다음에 짝짝 홀 걸었는데 홀 짝짝으로 다 틀려버려. 그러면 한 20, 30% 날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손실이고. 그리고 손실이 났지만 그걸로 이제
저거 하잖아요. 위안 삼잖아요. 나 벌었었어. 아, 그렇죠. 옛날에 또 번 것도 15 있고. 벌었었어. 그렇기 그러면 결국 때문에 본전이야 뭐 이런.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막 합리화 막 돌아가기 시작하고 이제 또 네. 어차피 또 초반이니까 돈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집어넣고 막 이러면서 이제 쭉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 좋았냐? 첫 번째 취업하고 나서 모은 돈으로 코스피 1,500대 인버스에 손을 넣었다. 그래가지고 정확히 2천만 원이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이게 1,500이면은 그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코로나 때 2020년 3월 23일 날 1,500대 붕괴됐어요. 1,400대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최저점인데 여기서 인버스를 건 거지. 그 뒤로 막 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천만 원,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인버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인버스. 그리고 이제 인버스가 답이고 약간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는 거를 약간 좀 싫어하시는 약간 성향의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항상 짜릿하거든요. 이게 내가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맞추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성향에 있는 분들은 좀 주식을 좀 안 하는 게 사실은 맞지 않나.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거에 베팅하는 분들이 돈을 벌고 그렇죠. 하락에 베팅하면은 보통 이렇게 좀 타이밍 맞추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인버스 저런 것들은 약간의 어떤 보험의 성격으로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렇죠. 거에 다 포지션을 잡아놨는데 혹시나 떨어질 걸 대비해 가지고 인버스 쪽에 해놓고 약간의 손실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그런 보험의 성격으로 하는 맞아요. 게 맞는데 그렇죠. 저 인버스에 2천을 몰빵했다는 거는 이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 줄 알고 사실 뭐 내려갈지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깡이 엄청나신 분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주식이 이제 깡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깡통이 돼. 깡만 있으면 이제 깡통이 돼가지고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뜸하다가 두 번째 대학교 졸업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열심히 사시고 진짜 뭔가 진취적인데 한 방을 막 노리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취업을 해가지고 개발은 안 해 자기가. 왜 그러신 거야 또. 아니 이 카카오뱅크 회사 주식으로 단타를 치다. 카카오뱅크와 저희 주식으로 단타를 치다가 600만 원 가까이 손실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저스트 킵 바잉. 저스트 킵 바잉. 이거는 그냥 사서 모아라. 이게 저도 옛날에 이렇게 했거든요. 뭘 하나 하다가 안 되잖아. 그러면 다른 약간 반대 방향의 전략을 또 심취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인버스에 걸다가 안 되니까 롱으로 간다. 사서 그냥 쌓아두자. 야 무조건 사서 보유다. 해가지고 ETF를 쫙 했어요. 그랬더니 연금저축이라는 걸 보게 됐다. 그래가지고 세액 공제도 받고 하니까 너무 좋지 않냐. 해가지고 여기에 풀매수를 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8%가 넘습니다. 짧은 투자 인생 중에 단순 무지성 월 적립 투자로 가장 높은 수익률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단타 매매에 소질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느낀 거죠. 나는 주식은 단타보다는 약간 좀 상승에 베팅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금저축이 너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세액 했습니다. 공제 해주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늘어나지. 장기 투자되지. 그러니까 야 이거만한 게 없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연금저축은 정말 지금 작은 것도 행복하게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좋은 극찬할 만한 상품인가요? 연금저축을 해야 되는 금액 내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건 좋아요. 장기 투자하거나 좀 어쩔 수 없이 이건 돈을 못 빼는 돈이니까 진짜 강제 장기 저축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저기 연금저축에 눈을 뜨게 됐고 세액공제 한도까지 풀매수하여. 그렇죠. 세액공제 한도까지 풀매수. 지금 이분 뭐 소득이 높긴 하지만 풀매수라고 한다면은 600만 원을 꽉 채워 넣으셨다는 건데 50만 원씩 그러면 매달. 그 여기에 너무 많은 돈이 묶이는 것 자체가 일단 나이대에 비해서 불안하고 중간에 돈 쓸 일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이분의 상황에 놓고 봤을 때 지역주택조합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분담금 들어가고 뭐하고 돈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 생각하자면은 이분 지금 시드가 있어야 되는데 저걸 연금저축에 몰아넣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뭐 55세 넘어서나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돈인데 사실 생각해 보면 중간에 분명히 깹니다. 이분 뭐 결혼하고 뭐하고 할 때 또 깰 수도 있고 중간에 깨게 되면은 손해가 막 심해지는 거죠. 그렇죠. 세금도 내고 세액공제 받았던 혜택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내가 세액공제 받은 건 내 납입한 원금의 16.5%인데 이걸 깰 때는 여지껏 적립액 그러니까 원금 플러스 수익의 16.5%를 떼니까 수익이 나면 날수록 더 많은 세금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럼 절대 깨지 않을 금액만 넣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절대 깨지 않을. 근데 벌써 이제 쉽지가 않네. 1,700까지 늘어났으면 돈 필요하다. 그럼 저거부터 깨죠.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이제 잔금도 내고 뭐 이런 걸 할 생각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런 세액 공제가 의미가 없어지죠.
소비가 전체적으로 과하지 않은 거겠죠. 식료품 외식비 40만 원, 연금 추가 납부 이건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이거 빵꾸난 기간 추후에 납부하는 건데 네. 그러면 그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네. 저는 이거를 추천하긴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네, 왜냐하면 이걸 할 수 있는 게 언제까지냐면 60세가 되기 전까지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국민연금이 되게 좋아요. 지금까진. 네. 근데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개혁한다고 얘기 나오는 게 65세에서 68세로 늦추고 또 국민연금 더 내게 하고 이러면 나중에 안 좋아질 수도 있을 텐데라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 어차피 그냥 제가 보니까 지금 나이가 젊으신데 다 네. 약간 미래 막 노년을 위해서 지금 돈을 많이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아서 이건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MS365 베이직 0.2만 원, 사진 저장용 클라우드 저게 뭐 이런 것 마이크로소프트의 무슨 뭐 원드라이브 뭐 이런 거 그런 쓰시는 건가 봐요. 건가요? 그것도 돈 내고 이제 사진 네. 저장하고 톡서랍 카카오톡 우리 카톡 보내면 이제 시간 어느 정도 이 지나면 영업직이라서 그렇게 생산직이신데 왜 이러시는 거죠? 그냥 사진 날라. 외장하드 하나 사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좀 이따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도 있고 여자친구 전화를 해야 되겠네. 이 정도면은 지금 전화를 해야 되겠어. 잠깐만요. 여자친구 덕질 비용 7,000원. 아하. 그러니까 소소하게 작은 것도 행복하게 쓰시는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뭐 열심히 또 이렇게 또 자기의 어떤 인생을 막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막 학교도 2번 가시고. 근데 이제 보니까 정말 자잘한 것들이 좀 나가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여자친구 보험은 뭔가요? 여자친구 종합보험으로는 알고 있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자친구 보험을 왜 내시나요, 본인이? 이번에 여자친구도 저랑 합가를 하면서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네. 그러면서 합가하면서 그 월급을 합치게 돼가지고 같이 낸다는 비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번 거에서 여자친구가 내고 있는 거군요. 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덕질 비용 0.7만 원, 7,000원은 뭐 그럼 이거 어차피 여자친구가 그냥 내는 거네요. 예, 그렇죠. 본인 용돈에서 그냥 그럼 하는 지금 것 같아요. 둘이서 합쳐서 428만 원이란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합쳐서는 580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생산직이라서 좀 네. 그게 아시다시피 좀 일정치가 않아서 그러면은 평균 내면 저축은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여자친구도 저축을 하고 50% 이상 하시나요? 여자친구 월급은 한 180 정도 돼가지고 네. 그 둘이 합쳐서 저축을 했나 해가지고 뭘 누가 더 많이 한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제가 관리만 하고 있어요. 월급 받아가지고. 우선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주식 쪽을 어쨌든 하시는 거는 좋은데 네네. 뭐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연금저축으로 가면은 이제 돈이 네. 묶여버리니까 네,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언제 착공할지 모르겠지만 착공하면 네. 어쨌든 한 3년 정도 뒤에는 또 이제 돈이 막 들어갈 텐데 그 네. 돈을 어떻게 지금 충당할 어떤 계획을 세우신 건 없잖아요. 연금저축 깰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다른 거 저축하고 있지만 연금저축을 또 말씀대로 깰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죠. 네. 아니면 손해 안 보는 게 ISA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차라리 네네. ISA에다 넣어가지고 세액공제 혜택은 못 받더라도 어쨌든 거기는 이제 원금만큼은 언제든 인출할 수 있고 3년 유지하면 뭐 비과세 혜택도 일부 주기는 하지만 안 채우고 깼다고 해가지고 뭐 추가로 더 토해내라가 아니라 그냥 내야 될 세금만 내는 거라서 네. 차라리 ISA 계좌에서 하시는 게 리스크는 좀 덜 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지주택도 투자는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가 네.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도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돈을 무조건 넣어야 되는 구조면 내가 네. 넣어야 될 때 돈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예. 확실하게 있어야 되니까 우선 내가 몇 년도에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역산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좀 이해했습니다.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맛있는 음식의 행복도가 크다. 뭐 이건 뭐 다들 뭐 마찬가지지만 외식 비용을 조금 더 좀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식비가 지금 50이네요. 외식 비용이요. 식비 40 정도 되는데 네. 둘이서 40이라서 컬리 주로 이용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술 한 번 먹고 하면은 사실 좀 모자르고 그러더라고요. 살짝 좀 모자르고 하는데 그러면 용돈 쓰죠. 무슨 용돈도 따로 쓰죠.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조금 저축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네. 부모님이 혹시 뭐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우신 상황이신 건 아니고요? 아니요, 어렵진 않은데 말씀드렸다시피 5천만 원 받은 게 있어서 죄송한 게 있어서 네. 증여받으신 것 때문에. 사실 이게 인터넷을 해준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해준 인터넷 너무 좋다 하면서 매일매일 와이파이를 걸진 않거든요. 와 초고속 인터넷이다. 우리 아들이 나한테 와이파이를 해줬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요번에 네. 설날이니까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설날이니까 한번 가셔가지고 요번에 엄마 미안한데 인터넷 끊을 테니까 네. 엄마가 좀 내라. 톡서랍 저건 왜 하신 거예요? 톡서랍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톡서랍 구독 1,000원.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카톡 채팅방이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게 사진이 없어지거든요. 네, 저장된 네. 사진을 채팅방 폴더에서. 네. 그래서 그걸 어떤 자료들을 보냈던 걸 찾아볼 때 자꾸 깨져 있는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근데 한 달에 1,000원으로 이걸 방지할 수 있으면 저희 뭐 싼 게 아닐까 싶어서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뭐 어떤 자료를 어떤 모으시죠? 자료요? 아니요, 모으는 건 아니고요. 누구한테 보냈던 자료를 좀 오래 지나서 조회를 해보고 싶은데 막 깨져 있다던가 못 찾겠다던가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서 네. 스트레스 받아 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스트레스를 물론 네. 뭐 1,000원이라고 생각하면 뭐 푼돈이다 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쌓이면. 쌓이는 거거든요. 지금 뭐 MS365 뭐 이런 것도 쌓이고 뭐 여러 가지가 막 쌓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좀 불편하게 좀 감수하고 사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마인드를 좀 가져야 뭐 식비도 뭐 한 번이라도 좀 뭐 덜 먹고. 그러게 식비 그런 게 용돈이 아닐까. 너무 큰데요. 네, 용돈이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좀 네. 둘이서 120 식비까지 쓰면은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네. 두 분 소득을 합치면 거의 600 가까이 돼서 지금 나이 네. 여자친구분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올해 25입니다. 한국 나이로. 네. 지금 연령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소득이거든요. 그런데 네네. 그렇게 높은 소득이지만 버는 거 이렇게 써버리면 쓰는 게 많으면 사실 진짜 제대로 효율을 못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껴 쓰려는 이런 것들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좀 나중에 넣으라고 이제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네, 이거는 뭐 나중에 해도 상관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네. 보면은 미래에 그 노인이 돼서 받을 돈에다가 지금 매달 80만 원씩 지금 넣고 계시는 거니까 집을 또 잔금도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네. 지금은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좀 하셔가지고 저축을 조금 더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여쭤봐도 질문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린 지주택을 그냥 끌고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뭐 처분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합니다. 그러면 뭐 방법이 네. 없을 방법 없죠. 거니까. 그 8천을 날린다고 생각해도 그냥 가져가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날리기엔 이게- 너무 큰 돈이죠 지금. 네. 뭐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이제 네, 뭐 이제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아까 말한 대로 좀 주식 쪽을 그 네. 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뭐 묻어두고 이런 거는 뭐 저는 좋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한 대로 네. 못 빼는 구조로 이제 해놓으시는 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네. 이제 예전처럼 이제 다시 뭔가 단타나 이런 걸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지금은?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네. 괜찮다. 그건 괜찮고. 네. 그래도 어쨌든 자산이 뭐 아예 없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좀 쪼여가지고 돈을 좀 더 모아보자. 이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 대출이 많네요. 이사할 때 잔금하고 가전 산다고 받았습니다. 주식한다고도 받았고 한 번에 근데 대환 대출 받아가 네네네. 갑자기 또 궁금한 건데 지금 어쨌든 그렇게 뭐 합가도 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계실 네. 거면 빨리 결혼을 하시든지 뭐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굳이? 여자친구가 그 전에 회사에서 여기로 와가지고 먼저 몸만 오게 돼가지고 시기는 내년 10월에 예정은 돼 있습니다. 내년 10월에. 네, 그래서 그 전에 돈 모으는 기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돈 모아서. 아니 어차피 네. 지금 같이 살고 있고 하는데 뭐 돈을 모아서 네. 결혼식장 뭐 이런 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자친구분은 이직을 하신 거예요? 이직이라기보다도 그 원래 제약 쪽에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그냥 그 네. 스타벅스 같은 데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 소득이 더 네네네. 늘어나시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180에서 묶여 있죠. 200 정도에서. 지금 네. 지금 사연자님이 다니는 회사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사람을 요새 불경기로 뽑질 않아가지고. 아이고. 그렇구나. 네. 아니 뭐 그 교통비도 좀 많이 나오는데 꼭 이 동네에 살아야 되나요? 저 직장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요, 사실. 그러면은 교통비. 유지비는 네네. 뭔가요? 그러면 보험료, 톨비는 뭔가요? 저 왔다 갔다 하는 차 값하고 그 여자친구 가끔 서울 본가 갈 때 톨비하고 주유비 정도 해서 둘이 합쳐서 40만 원 정도 보험료까지 해서요. 네. 보험료가 비싸구나 지금 20대 네, 맞습니다. 아이고. 차가 좋은 건가 봐요. 아니요. 아까 11년씩. 근데 나이가 어려서. 나이가 어려서 예. 서른이 안 됐기 때문에 보험료 못해도 한 120, 130 할걸요? 한 달에? 1년에 1년에? 정확하십니다. 네. 꼭 차를 타야 되나요?
너무 오래 있다 살아가지고 저는 네. 있다 없으면 그래요? 불편하지. 이러니까 사는 처음부터 포기가 차를 사면 안 어려울 것 돼. 같습니다. 야, 몰랐으면 좋았을 네, 거죠. 맞아요. 네. 그래요. 저는 어쨌든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네. 봤을 때는 좀 그 여자친구분하고 얼마나 더 모아가지고 어떻게 시작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차피 네. 지금 같이 살기로 했고 하면은 저는 네. 그냥 빨리 그냥 식을 올리고 조금이라도 어릴 때 빨리 올리고 좀 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저도 한번 좀, 내년 네. 10월이라고 하면 사실 뭐 아직 시간이 또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뭐 어떤 예.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맞죠. 지금 오히려 굳이 뭐 이렇게 내년까지 이렇게 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또 한번 좀 고민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그냥 더 바짝 모으자 지금 우리 뭐 지주택 그거 뭐 예를 들어 사서 거기서 이제 들어간다 생각하고 그러면 만약에 28년이면은 뭐 33, 4살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럼 그때 가서 뭐 아이 낳아도 되는 거니까 뭔가 좀 이렇게 인생 플랜이 좀 이렇게 명확해져야 되는데 아직은 또 한 2년은 또 약간 좀 약간 뿌옇고 약간 이러면은 더 좀 열심히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얘기도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시죠. 네. 네. 너무 좀 어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뭔가 강요하는 부분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 그게 좀 걱정이네.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여자친구분한테 여자친구가 어려서요. 예, 예. 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본인도 어리기 때문에 둘 다 네, 어리니까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하고 있을 이유는 없지 않나. 아, 네. 뭐가 좀 이해했어요. 애매하면 뭐 따로 살든지 아니면은 네. 그냥 결혼하든지 이게 가장 좋지 네.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뭐 아직 어리시고 그리고 이제 뭐 네. 돈도 없으신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저축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상황은 뭐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또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그 지주택도 뭐 잘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차근차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수장님. 알겠습니다. 그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나중에 또 잘 되시면 한번 또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